중학교 게 나왔어요. 이건 뭐 생략해도 되지만 한번 풀어볼게. 해가 같다. 못 풀어요. 못 풀어요. 해가 같으니까 이렇게 두 개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맞지? 중학교 나왔던 거니까. 학교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쉬워. 그래도 풀 수 있어야 되니까 푼다. 대입하면 이제 A값 구합시다. A 더하기 A가 2네요. 해에 대입한다. 2B 빼기 2는 4. B는 3입니다. A값, B값 끝. 뭐 어렵진 않을 거야. 맞지? 넘어갑시다. 15번 유형. 미지수 3개짜리가 나옵니다. 얘는 나올만 해요. 단독적인 문제로는 안 나오지만 활용으로 나옵니다. 활용을 해서 식을 세우면 이렇게 3개의 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풀이 방법을 알고 있으셔야 되죠? 됐죠? 미지수 3개짜리를 연립방정식이면 간단해. 하나씩 없애면 돼요. 뭐 없앨래? 당연히 Z가 낫겠죠? 두 개 더 합시다. 3x 더하기 4y는 18. 5x 플러스 y는 13. 이제 연립방식 푸는 방법을 풀면 돼요. 여기다 4배 합시다. 20x, 4y, 50이네요. 빼면 되죠? 17x는 뭐 34겠지 뭘. x가 2네요. 2 집어넣어서 y값 찾으면 3입니다. y, x를 찾아 대입해서 z값 찾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어떻게 푼지 알겠지? 2개씩 없애서. 그러면 니는 15-2번을 어떻게 풀래? 말로 해봐. 15-2번. 어떻게 풀 것 같아? 15-2번. 푸는 시간은 안 줄 건데 어떻게 풀래? 말 좀 해봐. 중학교 때 나왔던 건데. 어떻게 풀 거야? 15-1번. 15-2번. 풀이 방법. 통분한다. 망합니다. 치환하는 겁니다. 치환. 적어 놓으세요. 치환해서 풀면 똑같아요. 그냥 미지수 3개짜리로. 알겠지? 역수꼴이 나왔을 때는 치환합니다. 치환. 알겠지? 15-3번은 그거에 대한 응용 문제야. 응용 문제. 어떻게 풀 것 같아? 15-3번은? 당황스럽죠? XY로 나눠, 첫 번째 식을. 그러면 위에 거랑 똑같은 식으로 바뀌어요. 알겠지? 생각이 조금만 있으면 풀 수 있어요. 알겠지? 새롭게 나왔다고 당하지 말고. 16번. 정말 많이 나왔던 유형이죠. 해가 무수히 많을 경우와 해가 없는 경우.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연립방정식이잖아. 맞지?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랑 똑같아요.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다는 뜻이고 교점이 없다는 뜻이야. 맞아. 그러면 이 두 그래프가 교점이 무수히 많으려면 어떤 경우야? 둘이 같은 경우야.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기억납니까 이거? 이렇게 나왔을 때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이거 알아볼라. 난 모른다. 손.
저기 그래? 왜 그런지 몰라 이거? 보자. 그러면 예식을 함수식으로 다시 바꿔드릴게요. 1차 함수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쓴다. 마이너스 b분의 a와 마이너스 b 다시 a 다시랑 같고 마이너스 b분의 c와 마이너스 b 다시 b는 같으면 돼요. 이게 해가 무수히 많을 경우에 맞아 안 맞아? 뜻이 같다는 뜻이잖아. 식 정리한다 얘. 마이너스는 다 플러스 바꾸세요. 상관없으니까 맞지? 자리 바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자리 바꿔도 돼야 안 돼? 얘랑 얘랑 바꿔도 됩니다. 됐나? 자리 바꿔. 맞지? 같다, 다 같다. 끝. 그래서 나오는 거야, 저게. 알겠지? 기울기 같고 y좌편 같다를 표현한 게 이 식입니다. 기울기 같고 y좌편 같다. 해가 없는 경우는 둘이 만나면 안 되지. 두 직선이 안 만나는 경우가 무슨 경우야? 평행인 경우야. 맞아, 안 맞아? 평행이려면 마이너스 b분의 a와 마이너스 b 다시 a 다시가 같으면서 기울기 같으면서 y절편은 다르다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 정리한 게 이거지. 이거 정리한 게 이거지. 결국 a-와 a와 b-의 b가 같으면서 얘는 짝대기로 바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c-분의 c가 같지 않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기가 기울기 같다. 여기가 y절편 다르다. 그 뜻이야. 그래서 결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나?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을 경우는 1분의 a와 a분의 1과 1분의 1이 같으면 돼요. 인정? 그래서 이렇게 풀면 a제곱은 1입니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죠. 맞죠? 1 넣으면 같아지지 여기까지. 그게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야.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쪽은 같고 이쪽은 다르지. 이때 해가 없는 경우야. 맞아 맞아?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m값이니까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알겠니? 일반적인 풀이 알겠어? 봐봐. 다른 풀이도 알려드릴게요. 봐봐. 이 풀이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푼다! 뭐 없앨래? 문자 없앨 거야. y 없앨 거야? 그럼 a 곱할 거야. 이 방법도 알 줄 알아야 돼? 빼면 되죠? 뺀다? 인수분해 좀 할게.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여기서 x값이 무수히 많이 나오면 돼. 맞아 안 맞아? 근데 대입하면 y값 나올 거냐 나올 때. 그러면 이런 형태가 돼야 돼. 0은 0꼴. 항등식 표현. 맞지? 그래서 a가 1이야. a가 1 되면 다 0 되니까. 이렇게 찾아도 돼. a가 마이너스 1이면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2. 말이 안 되게 나오지. 이게 이쪽을 만족하는 x값이 없기 때문에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직접적인 풀이도 존재합니다. 두 가지 풀이가 있어요. 보통은 지금 분홍색으로 푸는 것처럼 풀면 돼요. 알겠지? 근데 이 풀이를 왜 기억해야 되냐면 16-1번, 2번, 3번 같은 걸 풀고 싶어서입니다. 16-3번까지 괜찮아. 근데 16-1번, 2번 미지수가 3개짜리는 3개짜리 상태에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없어. 못 풀어. 다 2개 있는 상태로 바꿔야 돼. 그래서 16-1번은 무엇을 없앨래? 뭐 없앨래? 문자 봐. 문자. 식 봐. 뭐 없애는 게 낫겠니?
X가 나아, Y가 나아? Y가 낫지 않니? 그리고 Y 없애고 식 두 개 만들지.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부터 이 방법을 사용하면 돼. 16-2번도 뭐 없앨래? 얘는 비슷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없애고 싶은 거 없애. 그러면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다시? 그 다음에 이걸로 풀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이런 풀이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풀이가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잘 나와요. 얘는 나올 만해. 학교 시험에도. 푸자 16-까지 됐고 17- 활용이네요. 활용은 문제 뜻에 맞게 식을 잘 세우시면 돼요. 푸자 진호가 총 20문제를 풀었대요. 수학 경시대에서 채점을 A 기준으로 적용하면 66점을 얻었고 B 기준을 정해가면 67점을 얻었다. 진호가 틀린 문항수를 구하여라. 무엇을 X로 놓을까요? 정답수를 X로 놓을게요. 오답수를 Y로 놓고 무응답은 뭐 아무것도 안 썼다는 얘기죠? Z로 할게요. 그런 조건을 보면 첫 번째 전체 문항수가 나왔어요. 20문제라고. 이해가지 여기까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20. 두 번째 잘 봐. 핸드폰을 봐. A 기준으로 채점을 했다고 치자. A 기준은 정답을 맞추면 6점이고 오답을 맞추면 오답이면 마이너스 2점 깎이고 무응답은 마이너스 1점 깎여. 그럼 정답 맞힌 숫자가 X니까 6X만큼 점수를 얻었겠지? 오답수만큼 2점씩 깎여요. 아무것도 안 쓴 만큼 1점씩 깎입니다. 이게 했더니 66점이에요. 세 번째 기준을 B 기준으로 바꿀 거야. B 기준. 맞히면 몇 점? 5점. 그러면 5X만큼 점수를 얻겠지. 이해가니? 여기까지? 그런데 오답일 때는 점수를 없어. 0 곱하기 Y겠지 뭘. 마지막으로 무응답도 점수를 받아. 그때는 Z겠지. 1만. 하나당 1점씩 얻으니까. 이게 점수야. 이해가니? 했더니 67점이라는 점수가 나왔대요. 미지수 3개, 식 3개 푸시면 돼요. 이렇게 2개씩 풀면 되지 뭘. 똑같이 Z 없애자. Z 없애면 뭐야? 둘이 더하면 7X 빼기 Y가 86이네요. 이렇게 2개 없애면 11X 빼기 2Y가 133점입니다. 여기다 2배해서 172점이네요. 뺍시다. 마이너스 3x는 빼면 몇이니? 9. 39인가? 마이너스. x는 13입니다. 푸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13 대입해서 91, 37에 21. 91. 91에서 86 빼니까 5네. y는 5. 여기다 대입해서 z는 2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연산하면 됩니다. 활용은 중요한 건 문제 뜻에 맞게 식 세우는 게 어려운 거지 푸는 건 쉽습니다. 실제 식을 잘 세워서 문제 뜻에 맞게 세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됐죠? 이제 중요한 이제 진짜 연립방정식을 배우는 거야. 미지수가 1차식인 연립방정식 학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사실 2차가 나오거든. 봐봐. 2차 여기서부터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18번, 19번, 20번 유형이 21번 중요합니다. 이제 연립방정식 중에 가장 간단한 1차와 2차로 이루어질 때야. 이게 제일 쉬울 때야. 이거부터는 중학교 때 없던 것들이니까 잘 보세요.
1차, 2차는 쉬워요. 왜냐면 지금까지 많이 했거든. 실전에서도.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합니다. 정리 후 대입법. 지금까지 많이 풀었거든, 얘는. 1차, 2차. 맞지? 하나의 문자 정리. 대입해서 풀면 돼. 문제 봅시다. x 빼기 y 더하기 2는 0이라는 식과 x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3x 빼기 y 빼기 1은 0입니다. 연립방식 풀래요? 그럼 뭐야? 1차, 2차지. 하나의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합니다. 오케이? 뭐 y를 정리하는 게 낫겠지? 집어넣어. 풀면 돼.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인수분해 됩니다. 안 될 때는 그대공식 쓰면 돼요. 그대공식. 됐어요. 첫 번째 x가 1이면 1 대입하면 y값 나옵니다. 이렇게 순서상을 쓰시면 돼요. x가 마 3이면 마 3 넣으세요. y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끝! 됐나? 이게 1차, 2차의 풀이야. 적어야지. 대입법 이용합니다. 적으라고, 이씨. 예. 멍 때리고 있어, 이씨. 뭘 졸려, 이씨. 이제 어려운 2차, 2차가 나옵니다. 학기 시험은 무슨 시험이든 거의 다 2차, 2차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2차, 2차. 니네 그 시험 볼 때도 2차, 2차가 나왔을 거야. 맞지? 풀었어? 그 문제? 기억이 안 나지? 2차, 2차. 기억나? 안 나는데요. 내가 기억으로는 2차, 2차 나왔는데. (2차) 2차입니다. 얘 안 돼. 대입법. 맞지? 그럼 어떻게 풀어요? 첫 번째 유형입니다. 2차, 2차 중 한 식이 인수분해가 될 때야. 한 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쉬운 거야. 안 될 때가 문제야. 되지, 얘가. 그 인수분해 먼저 해. 됐나? 기억해야 돼요, 풀이 방법을. 그러면 어떻게 풉니까? 잘 봐. 첫 번째, 둘이 곱해서 0이었으니까 x 더하기 2y가 0이라는 식과 밑에 식, 위에 식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풉니다. 또 풀어야 돼요. 얘가 0일 때와 다시 밑에 식이야. 무조건 밑에 식, 위에 식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두 번 풀면 돼요. 상당히 귀찮아요. 이제 봐라. 몇 차, 몇 차로 보이니? 1차, 2차는 배웠잖아. 대입법으로 푸시면 돼요. x는 마이너스 2y로 해서 넣으세요. y제곱은 10이네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자연수래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란 얘기네. 오케이? 이쪽 푼다. y는 x. x제곱에 x제곱은 50입니다. 2x제곱은 50이니까 x제곱은 25입니다. x는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자연수로 했으니까 얘는 아니고 y와 x가 같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서 순서상이 나옵니다. 끝! 이렇게 풀면 돼요. 원래대 해를 구하려면 하나, 둘, 셋, 넷, 네 쌍 나옵니다. 이게 2차, 2차의 풀이야. 기억을 해야 돼. 해서 풀어야 돼. 토요일에 또 시험 보는데
다음 주는 수업 중에 안 봐요. 다음 주는 영역 끝났으니까 하루는 빨리 와서 봐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알겠죠? 이번 주까지는 수업 중에 볼게요. 진도 때문에 빨리 와서 보게 해도 되는데. 내가 말을 했으니까 지켜야죠. 연강할 때는 수업 중에. 알겠어? 2차.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올까? 잘 안 나와요. 왜? 할만하니까. 이제 나올 걸 알려드릴게요. 20번. 2차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안 돼! 시작을 못 해. 이 방법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면 풀이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풀이 방법. 선생님 읊조렸듯이 니들 읊조릴 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야, 사실. 처음에 1차, 2차 대입법, 2차, 2차 하나가 인수분해 될 때, 안 될 때는 최고차항소거법 아니면 상수항소거법으로 풉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요. 잘 봐, 내가 뭘 먼저 썼어? 얘 먼저 썼지? 얘가 안 되면 이 방법 쓰란 얘기야. 이 방법 하고 이 방법 하지 말고. 왜? 이 방법이 더 간단하니까 실제로 보면. 그러면 책에 나온 건 최고차항소거법을 먼저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풀게요. 20-1번입니다. 20-1번이 최고차항소거법으로 풉니다.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실제로 식사 보면. 물어본다. 얘 몇 차식이야? 위에 식은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전류풍이 2차잖아. 맞지? 2차식이야. 2차 몇 차? 몇 차? 2차야. 아무 말도 안 했잖아. X에 관한 식이 아니라고 봤지? 그럴 때는 2차라고 그래야 돼. 결국 이 2차가 다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야. 한 번에. 여기다 3배 하면 빼면 다 한꺼번에 사라지지. 그때 쓰는 게 최고차항소거법이야. 왜 그래야 됩니까? 뺐을 때 2차식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봐. 이렇게 깔끔하게 1차식이 돼요. 1차식 나왔네? 그럼 어떻게 풀어? 1차식 나오면 무조건 대입법. 한 문자로 정리. 됐죠? 이거랑 둘 중에 하나 사용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야. 자기 하고 싶은 거 쓰세요. 좀 보기에 좀 간단한 식으로 얘랑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알겠지? 최고차항소거법 하면 몇 차씩 나온다? 1차씩 나온다. 걔를 이용해서 대입해서 풉니다. 끝. 이게 풀이야. 그걸 기억해야 풉니다. 기억 못하면 손도 못 대요. 는다. 뭐 하는 거야? X자리에 집어넣어야지. X자리에 집어넣습니다. 정리합니다. 식 정리합니다. 오로 나눕니다. 인수분해 됩니다. 1, 4, 1, 1.
y 값이 두 개 나옵니다. 그 두 개를 각각 쓰시면 돼요. 첫 번째, y가 1. y가 1 여기다 넣어. x는 2예요. 두 번째, y가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 넣어. 4분의 5, 4분의 12. 4분의 7입니다. 그래서 두 쌍이 나옵니다. 이게 최고차항 소거법입니다. 자연수로 했으니까 얘는 아니네. 그래서 얘랑 얘입니다. 알겠어? 이제 상수항 소거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상수항 소거법은 20번 유형입니다. 내가 풀 거고요. x제곱 플러스 적어라. 다음 시간에 이거 물어보면 혼난다. 20-1번. 오늘 풀어줬는데 최고차항 소거법이 돼요? 중요한 건 인수분해가 되니? 선생님 되는데요? 넌 미쳤니? 얘 때문에 안 됐잖아. 안 되는 거야. 인수분해 되는 것은 이쪽이 딱 0 돼야 돼. 0, 0. 오케이? 인수분해 안 되는 거 확실해. 맞아, 맞아. 그럼 최고차항 소거법이 돼? 얘 x제곱 있고 얘는 y제곱 있는데? 빼면 돼야 안 돼요? 안 사라져. 그럴 때 쓰는 게 상수항 소거법이라고. 상수항 소거법을 하려면 여기다 세배해야겠죠. 인정? 이 두 식을 이제 뺍니다. 그래서 얘는 상수항 소거법으로 풉니다. 빼자. 빼.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나와요. 이게 핵심이거든.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나와. 그러면 인수분해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풉니다. 첫 번째, x 빼기 3y는 0. 이랑 둘 중에 편한 식 잡아서 푸시면 돼요. 두 번째, x 더하기 y는 0이란 식과 둘 중에 편한 식으로 푸시면 돼요. 왜 최고차항 소거법을 먼저 하는지 알겠니? 인수분해해서 또 풀어야 되거든, 이게. 알겠지? 그래서 최고차항 소거법을 먼저 하라는 얘기야. 집어넣는다. 9y의 제곱. 3y의 제곱은 12. 12y의 제곱은 10이니까 y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대입하면 x는 3과 x는 마3 이렇게 두 쌍이 나오고요. 집어넣는다. 무조건 답이 나오는 건 아니야. 얘는 봐봐. 이런 식이 나와버려. 이쪽에서 답이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응?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옵니다. 이게 2차, 2차의 풀이입니다. 이걸 기억해야지 2차, 2차가 어떻게 나오도록 풀 수 있어요. 떨어뜨리지 마. 알겠니? 그래서 어떻게 나오든 제곱 더하면 10입니다. 알겠죠? 괜찮나? 이게 2차, 2차에 대한 최고차항 풀이야. 중요한 거 이제 21번 유형까지. 선생님 이렇게 맨날 중요해. 그냥 중요한 거야. 어쩔 수 없어. 봐봐. 21번 유형은 2차, 2차인데 최고차항 소거법과 상수항 소거법이 안 되는 거야. 미쳐버리겠지? 뭐가 안 될 땐 이거 사용하는데 또 이게 안 돼. 최후의 방법입니다. 이게 최후의 방법. 21번 유형이 2차, 2차의 최후의 방법인데 이걸 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대칭형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연립방정식에서 대칭형일 때는 이렇게 풉니다. 이 방법이 안 될 때야.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이 다 안 될 때. 그때 보면 그거는 반드시 대칭형일 거야, 문제가. 대칭형이 뭐냐?
문제를 써볼게요. 이게 대칭형이래. 이런 식이 대칭형이라고 하거든? 대칭형의 뜻이 뭐겠어? 아무리 봐도 대칭 같진 않지? 여기서 대칭형의 뜻은 이겁니다. 대칭형의 뜻을 알아야 돼. x와 y의 자리를 바꾸기. 그래도 주어진 식의 변화가 없다. xy의 자리를 바꿔서 써볼게. 쓴다. x 자리에 y 쓰고요. y 자리에 x 쓰고요. 썼지? 이 분홍색 식과 흰색 식은 같은 식이야, 틀린 식이야? 달라, 같아? 같지? 그런 식을 대칭형이라고 그래. x, y 자리 바꿔봤자 처음 식과 똑같은 식. 정확하게 대칭입니다, 이게. 대칭. 이걸 대칭형이라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푸냐? 이제 알아야지. 어떻게 푸냐가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면 식을 이렇게 풉니다. 식을 변형해서 푸는 거야. x 더하기 y를 u, x 곱하기 y를 v로 바꿔서 풉니다. 그래서 대칭형을 다른 말로 u, v 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UV로 바꿔서 푼다고 해서 UV형이라고 합니다. 대칭형을 UV형이라고도 말을 해요. 바꾼다? 얘로? 당연히 얘는 뭐로 바꾸고 싶어? 뭘 하고 싶어? 이렇게 바꾸려면 뭐 해야지. 이걸로 바꿔야지. 뭐? 안 할 거야? 곱셈없이 변형 쓰겠지. 응? 그래서 처식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바꿉니다. x 더하기 y를 u, x 곱하기 y를 v. 그런 다음에 이제 대입법을 풀면 돼요. 1차, 2차. 무조건 1차, 2차 대입. 얘는 숫자니까 대입할게 그냥. 12, 13. 그래서 u제곱은 1입니다. u값을 구하세요. u를 구했죠. u의 값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쓰면 돼. u가 1일 때 v는 마이너스 6. u가 마이너스 1일 때도 v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원래 했던 걸 다시 씁니다. 치환해서 다시. 이제 봐봐. 몇 차, 몇 차야? 1차, 2차 나왔지? 그럼 어떻게 해? 대입법으로 풉니다. 미치겠지? 이 순서를 기억해야지 풀어요, 얘를. 정리하면 x-x제곱은 마이너스 6. 넘겨서 풉니다. 인수분해 돼요. 여기부터 할만해. 상당히 귀찮지만 할만한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2면 y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3이에요. x가 3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합니다. 늦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6이니까 이항합니다. 인수분해 하겠죠? 또 답 나왔어요. x가 2면 2늦어 y는 마이너스 3입니다.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2입니다. 여기다 대입합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쌍 나옵니다. 이게 UV형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 세제곱의 최대값. 세제곱에서 최대값이니까 얘 제곱하면 되지? 그래서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의 최대값은 27 빼기 8이어서 19입니다. 최소값은 이해하면 되죠? 이해하든가 똑같아요. 최대. 최소는 최소.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빼는 거니까 답은 38입니다. 알겠어? 해봐. 이거는 시간 줄게. 21-1번 지금 해. 21- 지금 해라. 손님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안 하면 혼난다. 시원해서 해라. 보는 거랑 다르다. 실제 하려면. 왜 안 해, 이씨. 컨디션 안 좋다고 무슨, 그래도 할 건 해야지. 끄적거려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따라서. 그런 다음에 막히면서, 아, 거기 또 보면 되지. 시도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시도는 선생님이 한 것처럼. 다 써있잖아. 바꾸는 거. 써있어, 안 써있어? 얘는 얘로 바꾼다. x 더하기 y는 u로 바꾸고, x 곱하기 y는 v로 바꾸고, 얘는 10변형에서 이렇게 바꿔서 u제곱 마이너스 2v로 바꾸면 돼요. UV형이 제일 복잡해요. 실제로 나왔을 때. 2차 중에서 UV형이 제일 복잡합니다. 실제 나오면. 그래서 얘는 곱셈 공식 변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제 UV로 바꾸시면 돼요. 얘 V, 얘 U. 얘 U, 얘 V. 됐어. 그 다음에 1차, 2차지. 1차, 2차니까 무슨 법? 대입법. V는 11-U로 바꿔서 여기다 넣어. 그럼 U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2U 마이너스 22 플러스 마이너스 13 35인가? 7, 5, 35 됐나? U를 구했으니까 U가 마7이야. 마7을 여기다 넣으면 V는 18이고요. U가 5면 V는 6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 다시 바꾸세요. 그런 다음에 1차, 2차지 이제. y는 마7 마이너스 x. 대입해.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x제곱은 18. 딱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정수인근은 아닐 거야. 맞지? 정수근 구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맞지? 그러니까 얘는 근의 공식 써야 되니까 정수는 아니야. 그래서 이건 아니고 얘쪽으로 풀자. 넘기니까 이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x가 마이면 마이너스 2더 대입해서 y는 마이너스 3. x가 마 3이면 y는 마이너스 2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두 쌍을 알아낸 상태에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알겠어? 그냥 길어. 답답한가? 이게 UV형 대칭형의 풀입니다. 네, 근데 x 플러스 y가 오는데 왜 x가 마이너스 y가 틀렸네? 이거 오네. 잘못했다. x가 마이너스 2면 y는 7인가? x가 마이너스 3이면? 뭐 틀렸어? 또 틀렸어? 어이, 젠장. 다 틀렸네? 이거네? 네. x가 2면 y는 3. x가 3이면 y는 2. 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중요한 건 대칭형인지 알아봐야지 문제 풀 거 아니야? 대칭형의 뜻이 뭐라고? x, y의 자리를 바꿨을 때 식이 변화가 없는 식이야. 왜 이 방법을 사용합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 최고창 소구법 안 돼. 상수항 소구법 안 돼. 그래서 가는 거야. 2차일 때가 상당히 복잡해요. 어쩔 수 없이 할 줄 아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풀어보라 했습니다. 집에서 나머지 두 개 풀 때 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제 22번 유형으로 갑시다. 22번 유형. 연립방정식의 근의 조건. 보세요. 2x 더하기 y는 k. 이렇게 돼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입니다.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하는. 잘 봐라. 몇 차야? 1차, 2차야. 인정? 그러면 당연히 대입법 쓸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잘 봐. 그냥 풀라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을 만족하도록 구하라는 얘기지. K값을 봐봐. 근데 내가 만든 식은 2차식이잖아. 여기서 X값이 2개 나오면 여기다 대입하면 Y값도 몇 개 나와. 당연히. 근데 한 개만 나와야 된대. 그럼 당연히 여기서 몇 개 나와야 돼. X값이. 2차 방정식인데 해가 한 개라는 얘기잖아. 맞지? 이해 가니? 그래서 여기에서 판별식 D가 0이란 걸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X값이 한 개 나와야지 Y값도 한 개 나와서 오직 한 쌍의 해를 갖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판별식 쓸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5x제곱 판별식 합니다. 2k의 제곱 4k제곱에 5k제니까 마이너스 k제곱. 그래서 k제곱은 25입니다. 그래서 k는 풀마 5입니다. 괜찮나? 됐어. 그래서 k값의 모든 분의 곱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5입니다. 왜 판별식 쓸 수 있는지 알겠지? 이제 판별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됐나요? 23번 또 활용 나왔어요. 왜? 이제 2차 배웠으니까 2차에 대한 연립방정식 활용이 나온 거야. 봅시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높이와 가로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를 밑변과 높이의 길이를 똑같이 이만큼씩 늘렸대요. 됐죠? 그랬더니 처음 넓이보다 16만큼 넓어졌다. 처음 넓이. 바뀐 넓이는 x 더하기 y 더하기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 처음 넓이는 이겁니다. 바뀐 직각삼각형 넓이가 처음 넓이보다 16만큼 넓어졌습니다. 인정. 어라? 잘 봐라.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지. 못 푼단 말이야. 시간 하나 더 찾아야 돼. 뭐가 보여? 피타고라스가 보이죠? 직각삼각형.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입니다. 됐죠? 그러면 정리 좀 합시다. 이 식. 2분의 1을 다 곱하면 2를 곱하면 분배법칙 합니다. xy 2x 2y 플러스 4는 xy 플러스 10입니다. 어라 정리 좀 합시다. x 더하기 y는 넘기면 8인데 나누기 2 했으니까 4입니다. 즉 노란색 식을 전개한 게 이거야. 정리한 게. 그럼 이 식은 x 더하기 y는 4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입니다. 선생님 얘도 대칭형이잖아요. 그런데 얘를 왜 대칭형으로 풀어? 그냥 1차, 2차인데. 1차, 2차가 안 될 때 대칭형으로 가는 거야. 얘는 대칭형보다 그냥 곧바로 푸는 게 훨씬 빠르잖아. 맞지? 1차, 2차 나왔으니까. 결국 1차, 2차를 만들기 위해서 대칭형을 바꾸는 거지. 목적이 있어, 목적이. 1차, 2차만 나오면 무조건 대입법으로 풀면 돼요. 그게 대칭형이든 말든. 는다! 정리한다. (16) 넘어오면 마이너스 84. 100이 넘어오면 2로 나눈다. 뭐야? 인수는 안 돼? 48 아닌데? 뭐 틀렸니? 16 8x 플러스 6 7에 40인데? 죽어도 안 나오는데? 저기 12는 12 이런 젠장 30이지 바보 아니야? 곱하기를 했는데 어떻게 줄어들지 얘는? 감사해요. 여기서 32가 아니라 28에 13가? 얘가 14네? 엄청 틀렸네? 수도 없이 틀렸네 이거 지금? 여기까지. 여기서 다시 해야겠네. 14의 제곱은 196이네. 마이너스 28x 플러스 x제곱은 100. 2x제곱에 마이너스 28x 플러스 96이네요. 2로 약분하면 6, 8에 48. 딱 맞네요, 이제. 그래서 x가 6이라면 y는 8이고요. x가 8이라면 y는 6입니다. 됐죠? 이때 둘이 곱하래요. 뭐래도 답은 48이네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식만 세울 줄 알면 돼. 활용해서 식. 그리고 나서 식 만들었으면 그게 1차, 2차면 대입법. 2차, 2차면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 인수분해 안 되면 최고차함수고법 아니면 상수함수고법. 그것도 안 되면 대칭형인지 확인. 대칭형일 때는 x 더하기 y를 u, x 곱하기 y를 v로 바꿔서
1차, 2차 나오도록 10변형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대입법. 그리고 나서 다시 x 더하기 y를 u를 x 더하기 y로 바꾸고 x 곱하기 v를 x 곱하기 y로 바꿔서 다시 대입법. 까지가 정리한 거야.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이게 2차, 2차에 대한 풀입니다. 당황스럽죠? 그냥 외우라는 게 아니라 풀다 보면 머릿속에 이렇게 쌓여.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진짜 중요한 24, 25. 실제 더 중요한 건 24, 25, 26번 유형입니다.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24번 유형. 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심화 문제. 일도 심화 문제를 풀다 보면 식을 세웠는데 답을 못 구할 때가 많지. 안 그랬나? 그럴 때가 있었을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부정형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부정형,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정은 정할 수 없다는 뜻이야.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부정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었을 거야. 해가 무수히 많다였어. 부정하고 똑같은 말이. 불능은 뭐였지? 해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게 약간 그 한자 비슷해서 부정, 불능.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를 부정, 불능했는데 부정 방정식은 간단해.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인데 이런 거야.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식을 만들었더니 딱 x 곱하기 y만 나왔어. 해 말해봐. 해. 이걸 만족하는 답. 1, 6, 2, 3, 3, 2, 6, 1, 마일, 마육. 그럼 끝도 없겠지?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는 뜻이야. 즉, 부정방정식은 내가 구한 식보다, 오케이? 문자 수가 많을 때야. 내가 식을 2개 구했는데 문자가 3개 들어있어. 그럼 다 부정방정식이야. 부정방정식일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냐. 그게 핵심이거든. 심화 문제는 거의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다 조건식으로 식을 만들면 부정방정식 형태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식 세워놓고 못 푸는 거야, 사실. 지금 하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야지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부정방정식일 때 풀이는 조건을 보는 겁니다. 무조건. 먼저. 조건에 정수, 자연수 이런 표현이 들어있다면 들어있고 식 자체가 x제곱과 y제곱이라는 식이 없을 때야. 이런 식이 없을 때 이런 식은 다 이렇게 인수분해 꼴로 바꿔서 풉니다. 따로 기억해야 돼요. 식을 변형시키는 거야. 주어진 상태를 풀기 너무 힘드니까. 느껴봐. 이렇게 풀면 살만하지. 찾을만 하잖아. 여기다 자연수라는 조건만 추가하면 얘가 여기서 끝날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꼴로 표현하고 숫자가 나오면 우리가 식을 답을 몇 개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부정방정식의 풀이야. 이게 부정방정식의 풀입니다. 첫 번째 풀이. 잘 봐. 거의 제일 많이 푼 게 이거야, 사실. 그럼 여기 24번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갑자기 얘를 풀래? 식이 하나인데 문자가 2개야. 부정방정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조건을 잘 봤더니 x 곱하기 y가 부정방정식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없으면 못 풀어요.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무조건. 양의 정수래. 자연수? 그러면 이렇게 바꾸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눈 따이! 바꾸는데 잘 봐? 인수분해 할 거란 말이야. 그 양변에 3xy를 곱할 거예요. 3y, 3x는 xy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잘 봐라.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바꿔서 푸는 거라고. 인수분 할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될 식인데 인수분해 하게 할 거야. 하게 하는 방법 간단해? 얘를 두 개를 묶어. 아니면 얘는 결국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첫 번째 방법이야. 이 방법으로 될 때가 많더라고. 그럼 생각해봐. 여기에 어떤 게 있어야 얘가 나오겠니? X 여기 하나 있고 Y 하나 있으면 좋겠지. X, Y가 있으면 얘가 더 나올 거야. 다른 것도 더 나올 거 아니야. 맞아. 됐어? 그럼 얘가 나오려면 뒤에 뭐 있어야겠니? 마이너스 3이 있어야겠지. 얘가 나오려면 여기다 뭐 있어야겠니? 마이너스 3. 인수분해했지? 왜 갑자기 노래가 들려? 됐어? 같지 않지? 같게. 뭐 써야 돼? 아니, 얘는 전개하면 얘는 9가 나오는데 9가 없잖아. 맞지? 그냥 9 쓰면 되겠지. 내가 원하는 꼴로 만들었습니다. 둘이 곱해서 9야. 9 되는 숫자 많지 않아. 뭐 있어? 1, 9, 3, 3, 9, 1. 왜 자연수니까, 기본적으로. x가 몇이야? 4. y가 몇이야? 12. x 몇이야? 6. y 몇이야? 6. x 12, y가 3입니다. 이렇게 해서 몇 쌍 나온다? 세 쌍 나온다. 이게 풀입니다. 괜찮니?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연습하셔야 됩니다. 부정방정식 첫 번째 형이야. 첫 번째. 부정방정식. 1차식 곱하기 정수꼴로 변형합니다. 두 번째 부정방정식 유형입니다. 조건이 얘는 정수 자연수였어. 얘는 조건이 실수야. 실수면 이렇게 바꿔도 못 풀어요. 너무 많아요, 실수는. 알겠지? 실수일 때는 1번 방법은 생각하지 마세요. 또한 힌트로 x제곱, y제곱 이런 제곱이라는 문자가 섞여 있어요. 조건에. 알겠지? 실수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풉니까? 제발아. 이거 어디서 푼 거 같지 않니? 29번? 이 식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 아이들아? 얘들아?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니? 본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찾아봐, 앞에서. 이랑 비슷한 거. 찾아보세요. 어디서 봤어, 이거? 25번. 찾아볼까? 어디에 있었을까요? 찾았니? 찾았어. 159번, 159쪽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159쪽. 똑같아, 식으로 보면 사실. 봐봐. 제곱이 들어있을 때는 제곱이 들어있지. 실수지. 그러면 풀이가 이거야. 제곱이면 0. 완전 제곱식이면 0. 완전 제곱식 2개일지 3개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통 2개 아니면 심하면 3개 이렇게 10변형해서 푸는 겁니다. 변형해보자. 보이니? 변형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잘 보여? 뒤에 뭐가 필요해? 뭐라? 5y제곱인데요? 5y제곱 하나 더 쓰면 되지 뭐. 딱이지?
이게 잘 보이면 상관이 없어. 잘 보여? 얘는 잘 보이지. 그나마 얘는 보이는 애들이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려면 각각이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y가 1이고 1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부정방정식 두 번째 유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 보일 때가 문제야. 밑에 거 보이니? 이렇게 바꿔봐. 제곱,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식변형 시켜봐.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이지 않니? 저는 센스가 좋아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러지는 뭐 할 말이 없지만. 잘 안 보이지? 보여? 보여봐. 말해봐. 분사라. 네, 이렇게 잘 보이면 땡큐 하면서 풀면 되고, 안 보이면 어떻게 할 거야? 잘 보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맞지? 근데 안 보일 때도 있단 말이야.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푼다 그랬어? 봐봐. 이게 뭔 뜻이야? 만족시키는 실수 XY. 이게 뭔 말이야? 만족시킨다는 표현이 뭐죠? 해야 해. 이걸 재해석하면 얘는 무슨 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야. 실근을 갖는다로 표현할 수 있어. XY가 둘 다. 그럼 XY에 대한 그냥 2차 방정식처럼 풀어도 된다 그랬잖아. XY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식 정리를 한 다음에 얘가 실근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풀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실근이니까 0 이상이야. 0이 아니라 4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돼요. 제곱에서 0 이하가 되려면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y가 1입니다. 찾았지? 1을 찾은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x값 나와요. 집어넣는다? 1 집어넣으면 4x 1 집어넣으면 5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더하기 4입니다. 그래서 x 더하기 2의 제곱은 0 나와서 x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찾아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일 때는 이게 훨씬 빨라. 맞지? 안 보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저 방법으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다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잘 안 보일 거야. 왜 이렇게 계속 안 보인다고 그래요? 25다의 3번은 진짜 안 보일걸? 보이니? 매지가이야. 팍 튀어올라. 짜자자잔. 완전 제곱식. 슉슉슉. 잘 보여? 25다의 3번? 잘 안 되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이지? 확실히 안 보여. 왜? 되게 복잡하거든. 그 완전 제곱식. 그러면 저 방법으로 푸세요. 알겠죠? 안 보인다고 안 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공통근에 관한 유형입니다. 이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쉬고 수업합시다. 두 개의 공통근 중 공통근 x가 3이다. 그러니까 공통근은 그냥 연립방정식 해야 그냥 대입하라는 얘기야. 9 빼기 a 빼기 b는 0입니다. 3a 빼기. 또 3 집어넣으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27, 9b. 3a 플러스 3 플러스 b는 0.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푸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진 않아. 뭐가?
공통근이 그냥 나와 있을 때는 쉬워요, 사실.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거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a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8b는 마이너스 30이에요. 둘이 더합시다. 마이너스 7b. 더하면 마이너스 21. b가 3이네. a는 2네요. 그러면 여기다 식을 완성하겠죠? 얘 인수분해 하겠죠? 나머지 하나의 공통근은 마 1이겠죠? 끝!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시겠나? 근데 중요한 건 공통근을 알려주지 않을 때야. 26다의 3번 같은 거. 어떻게 할래? 공통근을 한 개만 갖는데 근데 니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K 때문에? 못 구할 것 같지? 인수분해 안 돼, 둘 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공통근이 있대! 구할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강조하지 않았니? 심한 문제를 풀이는 첫 번째 발걸음. 뭐라 그랬어? 있어! 구할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설정해서 알파를 넣고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알파를 넣고 근을 대입합니다. 대입했는데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돼 안 돼? 안 되겠지? x일 때도 안 되는데 알파 넣었다고 되겠어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풀어? 오늘 배운 걸로 풀면 돼요. 2차 2차잖아. 인수분해 둘 다 안 되잖아. 뭐? 최고차 함수호흡법 아니면 상수함수호흡법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최고차 함수호흡법, 상수함수호흡법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학교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26-3번 유형. 알겠지? 쉬었다가 수학화 합시다.